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데이터 스릴 데이터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3월 26일에 올렸던 눈으로 확인하는 팬데믹 현황 영상에 남겨주신 칭찬의 댓글들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데이터 수집, 전처리, 시각화, 영상 편집까지 데이터스가 직접 한 것이 맞고요. 돈 받고 만든 영상도 아닙니다. 데이터스는 평소에도 데이터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눈으로 확인하는 팬데믹 영상은 조만간 업데이트해서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함께 대한민국 언론에서 볼 수 없는 자료다. 언론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국내 뉴스에 제공해도 손색 없다. 이런 댓글을 보니까 어깨에 힘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 4월 1일에 BBC에서 딱 데이터스가 했던 분석 내용으로 심층 보도를 하더라고요. 꽤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왜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는 이런 걸 접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함께 남더군요. 그래서 혹여나 미디어에서 데이터스 영상이나 분석 내용이 필요한 곳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무료 제공해드릴 용의가 있으니 연락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공개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정보가 얼마나 투명한지 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 보고하는 보도자료에 워낙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어서 뭔가 더 특별하게 분석할 게 많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코로나19 시간대의 변화에 따른 지역별 확진자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대구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증가세는 점점 완만해지는 추세인 것이 보이시죠? 국내 코로나19 양상을 몇 가지 관점에서 세부 데이터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3월 10일경부터 1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4월 6일 기준 47명으로 50명 이하로 내려앉기는 했습니다만 일요일 검사 건수가 적은 영향이라고 하니 꺾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추이를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사망자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망자는 하루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8명 정도의 사망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누적 사망자는 18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특히 며칠 전 숨을 거둔 의사분께 애도를 표합니다. 검사 수 대비 확진 비율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신천지 신도 전수검사가 완료된 3월 5일 이후부터도 일평균 1279건의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폭발 당시에는 확진율이 9.4%에 달하던 것이 현재는 0.8%로 많이 내려앉은 것이 보이네요. 인구 1억 3천만에 달하는데도 하루 검사 수가 2,000건이 채 안 된다는 일본에 비하면 압도적 검사 역량이 실감이 나네요. 일본은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겠죠? 그런 나라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연령대, 성별, 확진자 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비중이 60%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10대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20대 이후부터 50대로 가면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네요. 신천지, 줌바 강사, 콜센터 등 슈퍼 전파자나 집단 감염에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많이 노출된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연령별 확진자와 치명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월 19일 31번 확진자 이후로 신천지 폭탄이 터진 이후에 간헐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 보입니다. 다행히 집단 감염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요양원 집단 감염으로 80대에서 나타난 두 번의 웨이브가 마음이 참 아프네요. 누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핵폭탄이 폭발하던 기간에 20대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신천지 전수검사가 거의 완료된 3월 8일 정도 이후부터는 점차 완만해지는 곡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령대별 최종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공식 사망자는 제로입니다. 40대까지는 치명률이 0.1% 수준인데 50대 이상이 되면서 치명률이 급속히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대에서 신천지 역량을 배제하고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 확진자 중에 신천지 신도는 61%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요. 20대 중에서 신천지 신도는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대가 많기는 하죠. 신천지의 역량을 배제하고 인구 10만 명당 연령대별 확진자 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신천지 역량을 제외하기 위해서 3월 5일 이후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양원 집단 감염으로 인한 80세 이상을 제외하면 그래도 20대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3.7명으로 많기는 하네요. 코로나19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보이는 듯 합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젊고 건강하니까 하고 안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 하나의 아니함이 잠재적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도 함께 가져야겠습니다. 그것도 대수롭지 않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이토카인 폭풍을 떠올려 보세요.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는 위에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우리나라 약국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전국 상가업소 DB 주소 목록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내 21,654개의 약국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포를 그려봤습니다. 보시는 것은 전국의 약국 분포이고요. 그 중에서 서울을 한번 확대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약국 밀집도가 높아 보이는 강남구를 한번 확대해 보았는데요. 강남구에는 414개의 약국이 있고요. 그 다음 부천시 372개, 서울 동대문구가 274개로 가장 많은 약국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도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약국 밀집도가 조금 덜한 것 같죠? 약국 위치를 기준으로 커버하는 반경을 한번 또 그려보았습니다. 다시 약국의 위치와 겹쳐서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이러한 상세 데이터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네요. 이상 코로나19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보공개 클래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질병관리본부에 매일 올라오는 보고서만 봐도 현황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런 광고까지 하면서 국민들에게 현황을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공개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족을 하나 달자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현황을 투명하고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이면서 민주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이 앞서 있다는 것과는 절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이용 환경은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당 내용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 자원봉사자, 그리고 질본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공유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